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대출도 옥죄고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물량도 있고 시장 경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부동산 대폭락이 오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하락을 얘기하는 영상을 너무 많이 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에는 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빨리 이루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대로 정말 집값이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전제는 서울 집값에 대한 이야기로 범위를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들 중에 지방 집값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도 그렇다라는 식으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수도권 외 지방 지역은 집값 하락이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에서도 일자리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은 집값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개발 사업의 방향도 부동산의 확장성 때문에 동남권 위주로 발전을 하게 되니까 경기도 서부권, 북부권 지역도 어느 정도의 조정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상 모든 대책들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에 맞춰져 있거든요. 어떤 정부도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산업들이 20여 개가 넘는데 부동산이 위축되면 시장 경기도 같이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불안감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 기사에서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촌동 첼리투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3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지난 6월보다 무려 13억이 떨어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팩트를 체크해보면 너무나 쉽게 폭락이 아닌 걸 알 수 있거든요. 53억 5천 아파트는 한강뷰가 나오는 43층이고요. 40억 5천에 거래된 아파트는 막힌 뷰로 인해서 정상적인 시세로 거래된 아파트예요. 그걸 마치 이렇게 포장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강남에 공실이 많다, 공급이 많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제가 좋았던 적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경제는 항상 안 좋았고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호주머니 상황들은 항상 안 좋았지만 아끼고 아껴가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니까 조금 더 여유로워진 거죠. 강남에 공실이 많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강남은 공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강남 건물주 분들은 월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건물에 대한 가치평가입니다. 공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월세를 낮춰서 입점을 시키면 그 순간부터 바로 건물 가치는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실로 두면서 건물 가치 하락을 막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 부분이 서울에 어디가 공급이 많아지지 하면서 듣다 보면 수도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도권에 공급이 많아지면 탈서울 효과가 더욱 가속화될 거라면서 말이죠. 서울에서 현재 대규모의 공급 물량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소소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원 아이파크도 입주는 2028년이고요. 2000세대 정도예요. 매년 서울의 수요량은 약 5만 세대 정도 되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해결이 될까요? 지금 서울에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주민들의 동의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없어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고 중단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은 계속적으로 적정 입주량을 못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서울에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의 전부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부의 개발 정책들이 모두 지방 살리기와는 사실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GTX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죠. GTX는 서울로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든 거지 지방으로 수요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GTX가 생겨서 집값이 오른 지역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 가는 노선이 생겨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도 GTX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GTX를 믿고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이미 깨진 서울시지만 여전히 청약시장은 과열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지면 사고 싶어 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잠재적인 매수 대기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집값이라는 건 사실 영원한 상승도 하락도 없는 건 맞는데요. 무조건적인 상승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어도 추세적인 움직임은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제가 집값 추이를 살필 때에도 가장 먼저 살펴보는 데이터가 바로 대선입니다. 어느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보수 정부는 공급, 그리고 그 반대쪽은 규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고 있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에 더 끌리게 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 경쟁 시장이고요.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잠재적인 매수 대기자 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적어도 서울 집값은 견고하게 버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정보들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박 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